네, 이번에는 도형이동 두 번째 대칭이동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평행이동 해봤는데 오늘은 대칭이동이에요. 제가 이제 대칭이동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마치 옛날에 여러분 미술 시간에 그 데칼코마니 했던 것처럼 어떤 점이나 도형을 한 점이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대칭이동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대칭이 되게 하는 대칭 기준선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 물감을 콕 하고 찍어서 딱 이 선을 기준 접어버리면 요 반대편에 이렇게 탁 찍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고,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점을 이 선에 대해 대칭이동 한다는 것은 반대편으로, 수직 방향으로 반대편으로 같은 거리만큼 보내는 거, 저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굳이 복잡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대칭이동 무슨 의미인지는 대강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직선을 요 선에 대해 대칭이동 해봐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림이 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이 점과 도형을 어떤 점이나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탁 시켰을 때 그 만들어지는 새로운 점과 도형의 좌표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칭이동이 평행이동보다는 종류가 꽤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대칭이동 4가지를 배워볼 텐데 사실은 대칭이동은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과 선을 내가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이동은 그 가짓수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한 상황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대칭이동은 첫 번째, X축 방향 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 Y축에 대한 대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칭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칭 중에 하나가 Y 콜 X 대칭,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개념을 막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면 여러분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예시 하나만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점을 여기다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또 1,2예요. 1,2. 자, 보세요. 이 1,2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보자 그러면은 X축에 대하여 반대편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수직이 되면서 같은 거리만큼 보내게 되고, 이 점의 좌표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몇 콤마 몇이죠? 1, 마이너스 2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맞습니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게 되면은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보자, 이렇게 딱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보면은 그래,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구나. 그러면은 좌표 말할 수 있겠어요? 몇 콤마 몇일까요? 마이너스 1,2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축 대칭하게 되면 X 대신 마이너스 X로 X좌표 부호가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 원점 대칭도 있죠. 이 점을 내가 원점에 대해서, 이번엔 점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 딱 하게 되면 사실 이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이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한 거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칭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Y 콜 X 대칭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Y 콜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Y 콜 X라고 한다면 저 1,2를 저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라 그러면은 요 점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역시 여기 수직이고요. 같은 거리만큼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 좌표는 X와 Y의 부호를 바꿔서 2,1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지금 아주 간단한 점을 하나 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요 예시가 바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 개념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도 평행이동과 다르게 대칭이동은 점의 대칭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이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도형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X축 대칭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Y 대신 빼기 Y를 쓰면 되겠다. Y축 대칭이면 X 대신 빼기 X를 쓰면 되겠다. 그 다음 원점 대칭이면 둘 다 하는 거라 그랬죠? X 대신 빼기 X, Y 대신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고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은 X와
y를 바꿔주면 된다. 바꾼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이 모두 동일합니다. 점과 도형이 모두 동일해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점을 하나 해봤지만 이제 일반적인 점을 가지고 해볼게요. a, b라는 점을 x축 대칭 이동하면 a, 빼기 b가 되는 거고요. a, b라는 점을 y축 대칭하게 되면 빼기 b가 되는 거.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고 y x 대칭이면은 x좌표와 y좌표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도형. f에 x, y는 제로라는 도형이 있다고 치면 도형의 이동도 똑같습니다. 대칭 이동은. 자, x 대신, 자, x축 대칭이면 y 대신 빼기 y를 넣으면 되고요. x축 대칭이면, 죄송합니다. y축 대칭이면 빼기 x, y. 원점 대칭이면 빼기 x, 빼기 y 둘 다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고, y는 x 대칭이면 x랑 y랑 체인지를 딱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예시 한번 봐야겠죠.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원의 방정식 x-1 제곱에 y-2의 제곱은 뭐 2의 제곱이라는 원이 있었는데요. 이 원을요, 두 개만 해볼게요. 원점 대칭해 볼까? 그 다음 y 콜 x에 대해서 대칭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써본다고 하면, 자, 이 원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새로운 원의 방정식, 그러면은 보이시는 그대로 x 대신 빼기 x를 넣어주시고 y 대신에는 빼기 y를 넣어주셔가지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대칭 이동 역시 도형의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 이쁘게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다. 그 다음 y는 x 대칭도 해볼까요? y는 x 대칭 그러면은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y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1의 제곱은 2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뭐 굳이 우리한테 익숙한 순서대로 쓴다 그러면은 y 빼기 x 빼기 2죠. x 빼기 2의 제곱에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면 여러분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림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주세요. 저 원은 중심이 1,2고 반지름도 2인 원이거든요.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이렇게 축에 접하는 상태일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이 녀석을 원점 대칭한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원을 원점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원 위의 모든 점들을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원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살짝 크기가 변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도 생각해봐. 1,2였어. 근데 원점 대칭하면 몇 콤마 몇으로 바뀌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 2였어요. 얘도 반지름 변함없이 2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 거꾸로 식을 생각해 보면 식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상황을 일반적으로 또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행 이동에서 했던 증명법 그대로 또 하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생략을 할까 했는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평행 이동에서 했던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대칭 이동, x축 대칭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fx, y는 제로라는 함수가 있고 이 녀석을 x축 대칭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이 곡선이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를 x1, y1이라고 하고 그 다음 새롭게 이동된 얘랑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 x, y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건데
얘네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뭐냐면은 이 점을 x축 대칭한 게 얘니까요. x좌표는 똑같죠? x1은 x고요. y좌표는 어떻습니까? 부호가 반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이 x1, y1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알고 있죠. 바로 fx1, y1은 제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x1 대신에 x 넣고 y1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이게 또 새로운 이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되겠죠. 그래서 x1 대신에는 x를 넣어주시고 y1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그게 바로 이 빨간색 점들이 만들어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의 이동 가장 기본적인 4가지 패턴 해봤습니다. 이거 당연히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 풀면서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이 다음 강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